이번에는 스테이터를 이용한 응용계량경제학 제4부 제3장 벡터 자기회귀 모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벡터 자기회귀 모형은 시계열 분석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벡터 자기회귀 모형을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설명할 벡터 자기회귀 모형의 핵심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벡터 오토 리그레션, 벡터 자기회귀 모형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들이 다루는 경제 변수들이 같은 시점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인과관계, 연립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에는 모든 변수들을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고려하는 모든 변수들 간에 같은 시점 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경제 변수를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로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연립방정식 모형을 구성하는 각 방정식은 동일한 독립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이러한 유도형 모형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이미 우리가 연립방정식 모형에서 구조 모형을 독립 변수들만의 함수로 풀었을 때 이것을 바로 유도형 모형, reduced form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모형에서 유도형 모형을 구하고 이를 보다 발전시킨 것이 바로 벡터 자기회귀 모형, 벡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벡터 오토 리그레션 모델을 구조적인 VAR 모형과 표준적인 VAR 모형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개의 변수 y와 x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우선 변수 y와 x를 구조적인 VAR 모형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변수 y는 자기 자신의 과거 변수와 다른 변수 xt의 함수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xt의 시차 변수의 함수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yt는 자기 자신의 시차 변수와 다른 변수의 현 시점의 값과 시차 변수의 함수로 표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변수 xt는 자기 자신의 시차 변수와 다른 변수 y의 현 시점의 값과 y의 과거 값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y와 x로 구성된 연립방정식 모형에서 포함되어 있는 uyt와 uxt는 각각 독립적으로 분포를 하고 상관관계가 아무도 없는 이런 오차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행렬로 표기를 하게 되면 현 시점의 값 y와 x를 방정식의 좌측으로 모아놓고 두 번째 방정식에도 x와 y를 좌측으로 모아놓고 이렇게 행렬로 표기를 하게 되면 현 시점의 yt와 xt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시차 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앞부분은 b, gt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렬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양변의 b의 인버스를 구하게 되면 이번에는 gt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gt에 대해서 풀려진 이런 방정식이 되게 됩니다. 이걸 다시 대수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yt는 자기 자신의 과거 시차 변수와 xt의 시차 변수로 표기를 할 수가 있고 xt는 자기 자신의 시차 변수와 yt의 시차 변수의 함수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형을 조금 전에 구조적인 VAR 모형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풀려진 이 모형은 바로 표준적인 VAR 모형이 됩니다. 여기서 오차항 EYT와 EXT는 바로 B 인버스 UT의 B 인버스를 곱해준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VAR 모형의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오차항과 현 시점에서 변수들 간에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는 파라미터가 결합된 이러한 오차항이 됩니다.
바로 VAR 모형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t는 바로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uxt, uyt와 그 다음에 xt와 yt 간의 현 시점에서 연결되어 있는 파라미터 값의 결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이 xt와 이 yt는 서로 독립적이 아니라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이러한 모형이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 설명한 이런 표준적인 벡터 오토 리그레시브 마들 VAR 모형의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우선 장점은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의 구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조적인 VAR 모형에서 유도형 모형으로 유도한 이런 방정식이기 때문에 개별 방정식에 그 고전적 최소 자승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제 활용에 있어서도 좋은 예측치를 제공해주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VAR 모형은 경제 이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이론을 VAR 모형에 반영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추정 후에 인과관계의 검증을 통해서 이론적인 기반을 반영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VAR 모형은 모든 변수의 시차 변수가 독립 변수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추정 과정에서 많은 자유도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경우에는 모형의 추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변수의 시차 변수를 독립 변수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된 파라미터의 해석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충격 반응 함수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충격 반응 함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연립 방정식 모형에서 정책 평가를 하는 것과 유사한 것들입니다. 연립 방정식 모형에서 투자가 증가했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가, 또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했을 때 모형 내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연립 방정식 모형에서 배웠습니다. 바로 벡터 오토 리그레시브 마들 VAR 모형에서는 파라미터 추정의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을 바로 충격 반응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단점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VAR 모형은 구조 모형의 유도형 모형이고 오차항 역시 유도된 형태인 구조 모형의 오차항들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조 모형의 오차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살펴보게 될 VAR 모형에 있어서의 식별 문제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VAR 모형의 기초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